2024년 부동산 시장은 당근 폭락 아니겠습니까?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똑상인디유 라고. 새해가 되면 매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당근 폭락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집값 하락에 4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수급, 거래량, 금리, 환율이라고 합니다. 수급은 현재 매매 수급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은 현재 줄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은 아니지만 언제 인하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아주 급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은 폭락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대표입니다. 하락론자의 대표주자죠. 현재는 하락장이고 올 초에 나온 반등은 그냥 하락 중에 나오는 출렁임일 뿐이다. 그 증거로 고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요 감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21년 최고치에 비해서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올 초부터 했는데요. 이 반등의 고점이 전 고점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또 이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락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은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또 한 분이시죠. 라이트하우스님입니다. 라이트하우스님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절대 분양받지 마라.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분양가가 현재 거품이 너무 심하다. 작년에 소비자 물가는 3.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반해 분양가는 18.4%나 올랐다. 또 14년부터 현재까지 철근은 37%, 시멘트는 68%, 땅값은 44.9%가 오른 거에 반해 분양가는 무려 87%나 올랐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아주 고평가다 현재는. 이 현재 분양가는 마치 허니버터칩 사태 때 웃돈을 주고 이 허니버터칩을 막 10,000원에 샀던 그런 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님은 당연히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똑상인디유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전님입니다.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고 2009년 데드캣은 전고점을 깨는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쇼킹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폭락의 조짐이 거의 없다. 이 조짐이 뭐가 있냐면 청약 경쟁률, 미분양, 전세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쟁률 요즘 나쁘지 않죠. 미분양 전국 기준으로도 서울 기준으로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상승 중이죠. 그래서 폭락 전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신생아 특례, 22대 총선, 서울 입주 물량, 기준금리 인하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는 수요의 주포가 30대이기 때문에 이 30대를 잘 저격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20대 총선에는 다양한 교통대책과 재건축 재개발의 부양, 또 세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13,000호인데 10년 평균이 32,000호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쇼킹 부동산님도 1분기에는 약세, 하지만 2, 3분기에는 상승, 4분기는 금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얼음공장님입니다. 얼공님은 24년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2026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는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특히 한국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너도 나도 사서 확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살 때 사고 남들이 너도 나도 살 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남들이 안 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을 살 시기지 집을 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저의 의견은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보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차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인데요. 사실 서울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화가 그렇게 잘 맞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적을 때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많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게 됩니다. 특히 전세가에는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게 결국은 상승의 무게를 조금 더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은 정말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신축도 안 팔리기 때문에 기존 구축은 거의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가격적으로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미분양 수치를 보고 미분양이 떨어질 때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법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서울의 미분양 수치는 아주 적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분양 수치도 상승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PIR인데요. PIR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PIR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고평가고, PIR이 낮다는 것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PIR이 최고치에 비해 낮긴 하지만 아직은 평균 대비 조금은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PIR만 봤을 때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야말로 부동산의 매매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수치 중 하나인데,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 쪽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은 내년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로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은 서울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 특히 전세가를 자극시킬 요인이 큽니다. 미분양은 가장 잘 맞는 지표이기도 하고 현재 미분양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PIR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지금 서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결국에는 강보합이나 약상승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집값이 상승한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지역, 혹은 그 다음 연식, 혹은 그 다음 평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의 흐름을 파악하면 됩니다. 내년에 혹시나 미분양이 늘어나거나 부동산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 그렇다면은 분양권이나 청약 같은 것을 열심히 노려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매매가는 지지부진한데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은 갭 투자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맞는 플랜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이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더 좋은 투자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거주와 투자 단지들의 소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